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녹음이 우거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오늘도 어김없이 논두렁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내딛는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마을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허생원이 자신의 전답을 살피러 나온 것이었다. 논문을 본다는 핑계로 수많은 논을 둘러본다지만 내심 집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무료하고 답답했다. 금슬 좋았던 아내가 슬아의 자식도 없이 여러 해 전에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그 아픔은 조금 흐릿해졌지만 아무런 낙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주변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추선도 하였지만 먼저 간 아내를 잊지 못하여 차마 그리할 수 없었고 여러 해를 지내다 보니 외로움만 쌓여갔다. 맹맹거리는 매미 소리를 벗삼아 상념에 젖은 채 허생원이 아름드리 우거진 뽕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발 앞에 아직은 덜 익은 오디가 우두둑 하며 떨어지는 것이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어린아이가 덜 익은 오디 사이에서 검붉게 잘 익은 오디를 따서 먹으려고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허생원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바라보며 아이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가, 아직 오디가 덜 여문 것도 많으니 조금 살살 흔들었다거라. 그런데 이 말소리가 갑작스러웠는지 나무 위에 서 있던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아래는 풀이 무성했지만 아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허생원은 아차 싶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허생원이 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흔들어도 보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보았다. 가녀린 팔다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혹시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지 불안했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 없이 그저 혼절한 듯 싶었다. 허생원은 어디 사는 아이인지를 몰랐기에 일단 아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생원은 아이를 사랑채 아랫목에 누이고 정신이 돌아오도록 이곳저곳을 주물렀다. 다행히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다시 붉은 기운이 돌아왔지만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았기에 허생원은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주며 경과를 지켜보았다. 이때 하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랑채로 들어왔다. 나리, 웬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요? 아, 글쎄, 내가 꾸짖는 줄 알고 놀라는 바람에 아이가 뽕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구나. 혹시 이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아보겠느냐? 남자 하인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통 처음 보는 아이라고 하며 다른 여자 하인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참모가 들어와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최근에 체역관내로 타지에서 아이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자 허생원은 급히 체역관내로 정가를 하도록 했다. 정가를 넣은 지 한참이 지난 뒤에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인기척이 들려 허생원이 문을 열어보니 어떤 나이 든 여인이 서 있었다.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얼굴에 주름이 지었으나 그 모습이 정갈하고 단아한 여인이었다. 허생원은 남녀간에 내하는 법도에 따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히 하인을 찾았다.
예, 돌쇠야. 네 댁에서 오셨는지 부인께 여쭈어라. 체육관 댁에 안주인이 손자를 찾으러 왔다고 구해주시게. 이때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나려는 듯 낑낑대는 소리가 났다. 하인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가 방금 정신을 차렸고 다행히 거동도 가능한 듯 싶었다. 하인이 아이를 얻고 나와 주인에게 보이자 허생원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이 아이를 얻고 체육관 댁 안주인 옆으로 갔다. 체육관 댁 안주인은 손주를 품에 안으며 이곳저곳을 만져본 후에 허생원 쪽으로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사랑채 마당을 나갔다. 허생원은 할머니를 따라 나서는 아이를 보며 뭐라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얼른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 듯 허생원은 한동안 멍한 채 노년의 여인과 아이가 사라진 곳을 응시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주인을 보고 날이 또 하명하실 일이 있으십니까요? 하인의 한마디에 허생원은 정신이 돌아왔고 헛기침을 하고 일 없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펼쳐진 이불이 보였고 요에는 아직 아이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후로 허생원은 그날 일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집에 있는 것이 더 갑갑하게 느껴졌다. 허생원이 전답을 살피는 일과는 여전했지만 아이가 떨어졌던 복나무 아래에 이르면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다. 우연한 사고로 어린아이를 마주한 후 허생원은 젊은 시절 아내와 아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의 추억으로 빠져들곤 했다.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아이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에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자손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 허생원이 전답을 둘러보러 걷던 중에 무심코 냇가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니 지난번 보살핀 아이가 생각이 났고 이어서 아이를 안고 살펴보던 체육관 댁 안주인의 모습 역시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 순간 맹맹거리는 매미 소리와 물놀이하며 즐거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 속은 시끌벅적했지만 자신은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헛헛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자 허생원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대문에 들어서니 하인이 주인에게 사랑채의 손님이 들었다고 했다. 허생원이 급히 사랑채에 들자 지난번 보살폈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를 방에 들이자 아이는 허생원에게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 지난번 소생을 한난에서 구해주셔서 백골 난망이옵니다. 반드시 결처보은하겠사옵니다. 아허, 몸은 어디 상한 곳이 없는 것이냐? 아직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리 문자를 배웠을꼬?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그만 말을 편히 하거라. 어르신, 저희 할머니께서 어르신께 최대한 예를 표해 감사드리라고 하셔서요. 오호, 그랬던 것이더냐. 할머님께서 손주님 훈육을 제대로 하시는구나. 허허. 허생원은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이로부터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와 단둘이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허생원은 아이가 돌아간 뒤에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싶어 지난번
아이를 알아봤던 참모를 불러 체육관 댁의 사정을 물어보았다. 참모가 말하길 아이는 체육관 댁 안주인의 외손자인데 객주인 사이가 무고를 당해 파업되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는 통에 외손자가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체육관 댁 안주인은 남편을 여인 지 20여 년이 흘렀고 혼자 수절하며 외동딸을 키워 출가시켰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기고한 운명에 처한 안주인과 손주의 처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그나마 의지할 가족마저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이후로 허생원은 아이가 눈에 어른거려 통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잠시만이라도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아이가 제법 문자를 섞어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글이 일러준 할머니가 어떤 여인일지 궁금함도 일어났다. 허생원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하인을 불러 아이에게 잠시 들러줄 수 있겠는지 청하도록 일렀다. 한참 뒤에 하인이 아이를 데려왔고 허생원은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생원은 아이를 반갑게 맞았고 아이 역시 반가워하며 반듯하게 예를 올렸다. 어허, 기특한 지고. 그리 깍듯한 예법은 어디서 배웠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느냐? 예, 나름 집안에 있는 서책으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어서 아이는 형편이 닿지 않아 서당에 다니지는 못하고 할머니께 배우고는 있지만 점점 막히는 곳이 많아진다고 했다. 허생원은 아이에게 막히는 문장이 어디인지 물었고 아이의 질문에 천천히 답해 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허생원 역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을 느꼈다. 허생원은 앞으로도 공부하다가 막히는 문장이 있으면 가리지 말고 달려와서 물어보라고 했다. 아이가 기뻐하며 집으로 갔고 이 일을 할머니께 말했다. 그 어르신이 그리도 박식하시더냐? 어르신께서 너에게 잘 대해주시더라도 너무 귀찮게 해드리면 아니 되느니라. 예를 아는 바른 사람은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고 훗날 기회가 닿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으며 허생원 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얘기하다 잠이 들었다. 새근새근 잠든 손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체육관 댁 안주인은 깊은 상념에 빠졌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며 아쉽고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모두 순간처럼 지나가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고 아이가 좋은 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허생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아이는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허생원에게로 달려갔고 허생원의 사랑채에서 가끔씩 잠이 들면 할머니가 찾으러 오곤 했다. 자연스럽게 허생원과 체육관 댁 안주인은 어색함 속에서 대면하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허생원은 안주인의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라 잠을 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궁금하던 차에 허생원은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때였다. 아이가 건장한 남자 어른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른은 허생원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생원어른, 저는 체육관 댁의 사이옵니다. 그간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늠름한 젊은이를 마주대하니 허생원은 조금은 놀라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생기가 도는 듯했고 급히 손님들을 방에 들도록 했다. 허생원과 체육관 댁 사이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사이는 객주일을 하는 중에 주변의 시세머린 거짓 고변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에 억울함이 밝혀져 방면되었으며 다시 상단을 꾸려 먼 길을 나서기 전에 잠시 처가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했다. 허생원은 듬직한 체육관댁 사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푸근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손님으로 맞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었고 사이는 부모 대하듯 허생원에게 객주일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워낙 사람 좋고 포용력이 넓은 허생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미 어린아이가 허생원의 마음에 들어왔고 안주인 또한 허생원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체육관 댁 사이가 내 사이이기를 상상하기도 했다. 사이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에 허생원을 통해 아버지의 정 같은 것을 느끼는 듯했으며 허생원의 처지가 자신의 장모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는 아내에게 허생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이 얘기는 다시 고스란히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인 체육관댁 안주인에게 전했다. 얘기를 전할 때마다 더 유심히 경청하는 듯하며 또 어딘가 모르게 수줍어하는 기색을 띠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은 어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혹여 어머니와 허생원 두 분 사이에 무슨 기척을 못 느끼셨는지요? 부인, 그렇지 않아도 두 분께서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서로에 대해 궁금해 하신 듯하오. 어머님이야 그야말로 우리가 떠나면 혼자이신데 두 분을 맺어드리면 어떠하겠소? 저 역시 같은 생각이어요. 세간에서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신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홀로 저를 키우고 집안을 지키시느라 한평생을 외롭게 지내신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요. 이제는 어머니를 편히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부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딸은 어머니의 의향을 묻기로 하고 남편은 허생원의 의향을 묻기로 했다. 허생원은 체육관댁 사이의 말을 듣고 싫지 않았으며 체육관댁 안주인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생각이 복잡했다. 손주로 인해 자주 대면하면서 허생원의 됨됨이와 인품을 잘 알게 되었지만 강원의 나이에 제가 한다는 것이 남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던 세월이 있어서 새로이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어딘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질 않았고 사이가 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이가 장모님을 찾아뵙고 말했다. 어머님,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부부가 떠나고 나면 또 외롭게
혼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남은 여생을 허생원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아주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부 바람입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체육관댁 안주인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날을 잡아 가족들만의 소박한 예를 올려 허생원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새로 맺어진 허생원과 어머니에게 딸 내외와 외손자는 예를 올렸으며 며칠 후 한양으로 떠났다. 오랜만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주던 외손자와 딸 내외가 떠나자 어머니는 허전한 생각이 들었으나 옆에 허생원이 있어주어 빈 공간이 줄어들었고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간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다 늙어서 남사스럽게 무슨 재가를 하는지라며 발을 차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어디 있느냐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것 또한 축복받을 일이라 말했다. 그러나 학원에 새 출발을 한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허생원 부부는 수십 년간 채워지지 않았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